도로에 서 있는 남성을 지나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주차돼 있던 화물차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과 그 딸, 그리고 어린 손자 2명이 숨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을 두고 차량 결함과 정비 불량, 운전자 과실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 차를 피했던 남성은 문제의 차량에서 쇠가 갈리는 듯한 큰 굉음이 났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는데요. 한 전문가는 이 소리가 차량 결함의 증거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체 사고 당시 도로 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친정엄마인 박모 씨와 딸 한모 씨, 그리고 3살과 생후 3개월 된 두 손자의 빈소가 함께 차려진 장례식장. 일가족에게 닥친 이 비극적 사건 앞에 유족들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운전을 했던 한 씨는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 아내와 딸 그리고 손자까지 잃은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다행히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정신적인 충격은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가족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고 현장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를 봤기 때문에 너무 내 지금 아까 눈물이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면 사고 당일 도로 위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60대 한 씨 부부는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나온 딸과 손자를 데리고 그제 오후 해수욕장에 물놀이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본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도로가에 서 있던 남성이 화들짝 놀라 몸을 피하자마자 한 씨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앞에 정차해 있던 화물 트럭의 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른 방향의 CCTV 영상을 보니 한 씨의 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한 뒤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쾅 했으니까 중간에 속도가 높다는 그것만 알려드립니다. 그부터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보게 됐고 진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밥대는 빠기 전에 이렇게 하고 속도가 좀 높네 하고. 소방대원 35명이 투입될 정도로 사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어린애가 도로 중앙선에 떨어져 있는 것을 저희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에 이송을 했고요. 운전자분은 맨발로 상태로 밖에 나와가지고 환자를 구출하려고 해보니 운전을 했던 한 씨가 직접 가족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차 자체가 전부 다 찌그러져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가지고 저희들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사람을 구조하려고 이래 해도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뜻밖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고 직전 차 안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차에 뭔가 이상 증상이 나타난 듯 당황한 운전자 한 씨. 하지만 차량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차량의 경적 소리가 이어집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자신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부터 걱정합니다. 하지만 차는 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한 씨는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더라. 말을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신호 위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좌회전으로 피하면서 꺾었는데 이제 충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크게 3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의 근본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입니다. 한 차량 전문가는 차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차가 왜 이러지라는 말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계속 밟을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이 운전자가 또 베테랑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운전자의 실수의 가능성보다도 자동차 급발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블랙박스에 담긴 자동차 엔진의 굉음과 차체의 흔들림이 차량 결함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전에 차량이 엔진 쪽에서
이 굉음이 생기면서 소리가 커졌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사고 당시 차와 충돌할 뻔한 목격자 역시 차에서 커다란 굉음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뒤에서 새 갈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불과 한 10m 정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 도로가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반응을 한 거 보면 소리가 엄청나게 컸죠. 반면 차량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차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은 이 부분 역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는 운전자 한 씨의 말에 따라 사고가 난 도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커졌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운전자 한 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한 씨가 택시 운전을 오래 해온 점을 근거로 들며 운전 미숙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택시 번호부로 기사를 하시고 계시고 사고 일으켰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달렸다는 점에서 운전 부주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법 주차를 했던 화물 트럭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회전하자마자 큰 차가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불법 주차에 된 차량이 없었다면 지금처럼의 그런 피해는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사고 당시 3살과 생후 3개월인 손자들이 카시트가 아닌 엄마와 할머니 품에 안겨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의문투성인 이번 사고의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보름 뒤에야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